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오늘은 2022년 1분기 결산을 해볼 건데요. 다른 유튜버 분들은 1년 주기로 해서 뭐 올해의 책, 올해 나의 페이보릿 아이템 이렇게 많이 찍으시는데 사실 저는 어떤 걸 좋아하는 거에 대한 허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1년 주기로 했다가는 후보군도 너무 많아질 것 같고 또 그 후보군들 사이에서 베스트 하나만 뽑는 저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저는 한번 분기별로 찍어볼까 합니다. 주제는 제가 임의적으로 10가지 정도로 구상을 했고요. 만약에 다른 거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2분기 영상에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상한 10가지 주제는 먼저 책 이야기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책이겠고요. 그다음에 영상물, 영화, 드라마, 뭐 유튜브 컨텐츠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플리. 제가 음악을 듣는 경우가 거의 혼자 걷거나 운전하거나 책 읽을 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좋은 음악이 나오면 이 음악이 뭔지 찾아보기보다는 어떤 플리에 들어가 있지라고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 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물, 다섯 번째는 물건, 그리고 제가 책만큼이나 너무나도 좋아하는 향과 술과 음식 이렇게 구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장소.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식당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놀러 갔을 때 좋았던 곳이 될 수도 있고 여튼 기억에 남았던 플레이스를 소개해 볼까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1분기 동안 읽었던 책이나 영화나 뭐 여러 가지 글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문장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의 1분기 결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책. 요게 다른 주제들보다 제일 고르기가 어려웠는데요. 사실 제가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책들을 1차적으로 필터가 거친 책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도 좋았던 것들은 월간 책 리뷰 한주픽 도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이 좋은 것들 중에서 또 좋은 걸 고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한 권만은 못 고르겠다 싶어서 두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휴먼카인드와 두 번째 페르소나주의입니다. 자세한 책 이야기는 제가 아이카드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휴먼카인드는 일단 주제부터가 너무 아름다웠던 책이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친절한 존재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호구가 아니라 본능적인 것이다. 요 주장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됐던 말인데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사람들을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책들을 좋아하는 걸 아실 텐데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글 자체가 너무 재미있고 또 제가 책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꼬꼬무처럼 어떤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던 통념들을 깨부셔주는 책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서 이 책을 골라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페르소나주는 정말 제 취향 저격인 책입니다. 사실 제가 철학 냄새 나는 문장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문장을 뭐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문장을 내가 경험했고 또 언젠가는 이해가 되거나 이해되는 문장을 만났을 때 그런 희열감을 느끼는 약간은 철학봉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만족스러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들을 많이 담고 있는 책들은 조금은 뜬구름 잡는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워낙 작가인 실비 제르맹의 주관 자체가 뚜렷했기 때문에 굉장히 윤곽도 잘 잡혀 있고 또 문학적인 미까지 겸한 너무나도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또 이 두 작가님들이 아직까지 살아계셔서 앞으로 또 이 두 분의 새로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설렜기 때문에 그래서 1분기 책으로는 휴먼카인드와 페르소나주 이 두 권을 뽑아봤습니다. 두 번째 영상물. 영상물에서는 영화에서 하나 뽑아봤는데요. 바로 리스본행 야간열차입니다. 이 영화가 2014년도에 만들어진 영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 근래에 알게 돼서 봤는데 굉장히 물음표를 많이 던져준 그런 영화였고 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할 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매개체가 바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제 나레이션으로 읽어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정말 명대사들이 그득그득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화자가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중년의 교사인데요. 이 남자는 항상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가 출근을 하고 있는데 다리에서 한 여자가 자살을 하려는 걸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자를 구해주고 학교로 데려오는데요. 그 여자는 갑자기 수업 도중에 도망을 가는데 코트를 남겨두고 가요. 그래서 그 코트를 들고 남자가 바로 쫓아가지만 그 여자를 못 찾고 그 코트 안에서 이 영화를 끌고 가는 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책 사이에는 리스본행 기차표가 있어서 바로 기차역을 가는데요. 거기서도 여자를 못 찾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남자는 갑자기 그 열차를 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본으로 가는 도중에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자신의 인생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해서 그 작가의 삶을 쫓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물음을 많이 던져주는 영화라고 했잖아요.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한 윤리적인 선택들, 도덕적인 선택들, 아니면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지 대의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 과거의 시점에서의 작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의사이면서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횡포를 부린 어떤 관리인을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팬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남자는 이 관리인을 살릴 것인지, 저항운동에 방해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건지 이렇게 고민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결국은 남자는 의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관리인을 구하기는 하는데 그럼으로써 또 저항운동가들 사이에서는 배척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그 주인공은 어떻게 선택을 할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고요. 그리고 또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잔잔해서 밤에 자기 전에 혼자 보기에도 너무 좋고요. 또 오랜만에 외국 느낌 나는 도시를 보니까 그냥 그것만 보는 것도 힐링이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요즘 너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좀 잔잔하고 힐링되는 영화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요 리스본행 야간열차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플레이리스트. 1분기 때 추천드릴 플레이리스트는 책 읽을 때 좋은 플리로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 유명한 분이셔서 조금 추천드리기가 민망하지만 제가 가지고 온 플리는 이루마 음악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아래에다가 링크를 걸어둘게요. 거기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책 읽을 때 듣는 음악들은 가사가 없는 음악을 위주로 듣고 있는데 가사가 없는 음악이라고 해도 뭔가 피아노 소리가 세다던가 아니면 리듬이 빠르다던가 해서 독서에 잘 맞지 않는 음악들이 많거든요. 이루마의 음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하고 또 뭔가 약간 순수한 느낌으로 들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도 계속 책 읽을 때는 이 음악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리스트 추천으로는 요 이루마 음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물. 인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바로 나인우 배우님입니다.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분인데 그냥 우연하게 밥 먹으면서 TV 볼 게 없어서 1박 2일을 틀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나인우 배우님이 1박 2일에 합류하는 첫 화였어요. 와, 정말 예능계에 새로운 캐릭터가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예능계에서 바보 캐릭터는 김종민 씨가 정말 유일무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바보는 단순히 뭐 무식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은 모자르면서도 이렇게 약간은 그 순수함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게 딱 김종민 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김종민 씨의 바보 캐릭터를 이을 분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나인우 배우님입니다. 저는 정말 성인 남자가 메롱을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또 그 김종민 씨 특유의 허허실실 웃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나인우 님도 똑같이 그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키가 엄청 크시고 엄청 듬직하신데 그 외모와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투와 행동을 하셔서 처음에는 다른 멤버들도 다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웃겼고, 또 결국에는 이분이 야외 취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야외 취침을 하는데 코를 막 코를 엄청 고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가는 자리면 조금 신경 써서 잘만도 한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밥 먹다가 너무 웃어가지고 그 뒤로부터 1박 2일 좀 챙겨보게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걸어가실지, 과연 드라마를 다시 찍을 수 있으실지 너무나도 궁금한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1분기의 인물로는 나인우님을 뽑아봤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물건. 1분기 때 썼던 물건 중에서 가장 추천드릴 만한 건 바로 헤드셋입니다. 그냥 헤드셋이 아니라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그 헤드셋을 1분기 때 너무 잘 썼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헤드셋은 보스에서 나온 거 쓰고 있고요. 저는 보스만의 그 중저음을 내는 소리를 너무 좋아해서 거의 음향 기기들은 보스 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조금 쉬엄쉬엄 영상을 올리다가 요 근래에는 그래도 열심히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읽어야 될 책도 너무 많아졌는데 저의 독서 집중력에 매우 큰 도움을 줬던 아이입니다. 저는 가족들이랑 살고 있어서 집안 자체가 그렇게 조용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불 끄고 그 스탠드 조명만 딱 켜고 보스 헤드셋 딱 켜고 노이즈 캔슬링 킨 다음에 이로만 음악을 들으면서 딱 책을 읽으면 또 그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이어폰도 이제 노이즈 캔슬링 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귓구멍이 좀 작아서 장시간으로 끼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면 귀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헤드셋이 더 좋았고, 특히 겨울에 또 귀를 이렇게 따뜻하게 보온도 해줘서 그 점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1분기의 물건은 헤드셋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향과 관련된 제품들은 굉장히 많죠. 뭐 대표적으로 향수, 룸스프레이, 인센스,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또 저는 향을 기본적으로 우디한 향을 좋아하긴 하는데 어떤 계절감이나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1분기 저를 가장 설레게 했던 향은 바로 톰 포드의 에벤퓨메 향수입니다. 내가 우디한 향을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한번 시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의 트렌드는 약간 너무 우디한 거보다는 약간 그 풀향이나 이슬향 같은 게 섞여 있는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톰포드 에벤퓨메는 정말 그냥 정직한 우디향입니다. 일단 제가 그 향수에 대한 상세 설명을 읽어드리면, 연기를 피우며 타오르는 팔로산도를 묘사한 우디 엠버 향은 숨결을 통해 절묘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다가오며 블랙페퍼 앱솔루트와 바이올렛 리프로 다져진 향 위로 흙내음, 상쾌한 시트러스, 솔잎이 한데 뒤엉킨 우드 어코드는 팔로산토가 지닌 인센스 노트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 향이 신성한 나무를 태워 영혼을 정화하는 고대 의식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설명만 들으시면 어떤 향이 날지 대충 예상이 가시죠. 처음에는 약간 탐나무 냄새? 그 냄새가 강하게 딱 오는데 잔향이 또 장난 아닙니다. 저는 백화점 돌아다닐 때 일단 맡고 싶은 향수 시향지를 받아가요. 그런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돌아다니다가 그 시향지를 이제 다시 맡아보는데, 잔향이 너무 고급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향수를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집에 우디 계열의 향수가 많기도 하고, 또 톰포드 향수 자체가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만 하다가 벌써 날씨가 따뜻해져서 지금 날씨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하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가을이 되면은 다시 생각이 날 그럴 향이라서 1분기 가장 기억에 남는 향으로 톰 포드의 에벤 퓨메를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술. 술은 제가 주종을 따로 가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술은 내추럴 와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인스타 피드를 보면 딱 책 반, 와인 반 이렇게 나와요. 1분기에는 아쉽게도 와인을 많이 못 마셨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맛있는 와인을 하나 찾아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도멘 히펠의 피노누아 나티흐입니다. 이 술은 피노누아 품종으로 만든 레드 와인이에요. 근데 이 피노누아 품종이 굉장히 비싼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 피노누아가 들어간 와인들은 굉장히 금액대가 높은데 요거는 6만 원대거든요. 굉장히 가성비 있는데 가성비 피노누아 라인에서 제일 추천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레드 와인의 맛은 거의 까베르네 소비뇽이 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맛보다는 조금 더 여리여리하고 더 과실량이 납니다. 그리고 내추럴 와인 자체가 약간의 쿰쿰함도 갖고 있어서 이 약 쿰쿰함과 여리여리함과 살짝 그 딸기 향 같은 그런 과실량이 팍 터지면서 또 약간의 그런 씁쓸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정말 마셔보셔야 합니다. 근데 내추럴 와인이 아쉽게도 좀 시중에서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면 그 네이버 지도 같은 데다가 와인이라고 치시지 마시고 주류라고 치면 바틀샵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그 바틀샵에 문의하셔서 요거 재고가 있다고 하면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음식. 1분기 때 먹었던 음식 중에서 요거는 가장 맛있었다기보다는 제 편견을 버려줘서 뽑은 음식인데요. 바로 평양냉면입니다. 제가 평양냉면을 처음 접했던 게 전날 술을 엄청 먹고서 입맛은 입맛대로 없는 상태에서 평양냉면을 처음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친구한테 아니 이게 싸지도 않는데 물에다가 면 말아 먹는 맛이랑 뭐가 틀리냐, 너가 이게 맛있다고 하는 게 약간은 허세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평양냉면은 내 스타일이 아니구나라고 딱 이제 선을 긋고 지내다가 요 근래에 평양냉면을 다시 먹어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그 국물도 굉장히 깔끔하면서 약간 살짝의 고기향이 섞여서 나면서 속이 더부룩할 때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평양냉면이 그렇게 소주와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평양냉면의 진가를 알고서 정말 많이 먹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냉면 땡길 때 됐잖아요. 아직 드셔보시지 못한 분들이라면 평양냉면 꼭 한번 드셔보시고 차 놓고 가셔서 소주 한 잔 딱 하면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소. 제가 1분기 때는 어딜 많이 돌아다니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친구를 만나면 꼭 데려가고 싶은 곳이 한 곳 생겨서 그곳으로 뽑아봤습니다. 바로 피읍이라고 하는 이자카야입니다. 제가 비건을 하고 싶다라고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주변에는 비건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친구들이나 뭐 사람들 만날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막 선을 긋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더 맛있는 걸 먹자라는 주의인데, 음식 중에서는 제가 일식을 가장 좋아해서 초밥집도 많이 가고 뭐 오마카세도 많이 가보고 했었는데 정말 그 피읍이라는 이자카야는 정말 가성비 대비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아쉽게도 그게 서울 광진구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가실 일 있으시면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거기에 시그니처 메뉴는 금태라는 생선의 회예요. 굉장히 기름기가 많은 물고기 회인데 저는 그것도 맛있긴 했지만 사실은 고등어 회나 청어 회를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약간의 이런 생선 비린 맛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청어회는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맛있었던 게 아구간. 굉장히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덩어리만 있어도 소주 한 5병은 먹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음식이고요. 또 피읍을 가셨다면 꼭 드셔보셔야 하는 게 바로 굴샌드입니다. 요게 식빵을 구운 다음에 그 사이에 굴을 좀 짭조름하게 구워가지고 올려서 먹는 그런 사이드 메뉴인데 와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오픈할 때 1시간 정도만 받으신다고 해요. 가게가 크지 않고 웨이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잘 조절해서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장. 1분기 때 읽었던 글 중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글은 바로 스티븐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했던 연설문 중에 일부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유명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연설 중에서도 저는 점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삶의 태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부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다시 말하면 미래를 내다보며 점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점이 어떻게든 미래에 연결되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믿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의 배짱, 운명, 인생, 인연 같은 것들이요. 이 접근은 한 번도 절 실망시킨 적이 없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1분기의 문장으로 뽑은 이유가 요즘 제가 이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특히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이 일이 과연 나한테 어떤 이득을 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예전에 했던 일 때문에 지금의 일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경험도 하고 또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연락을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좋은 기억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요 근래 제가 또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의 미래에 대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뭔가 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게 되고 내가 비록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나한테 직접적인 이득이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굉장히 열심히 해보자라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뭐 이 일이 언젠간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문장을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2년 1분기 결산을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영상을 찍다 보니까 술과 관련된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의 책 이야기,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